지금 당신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그리고 한 달에 쓰는 돈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한국의 60대 부부가 한 달 평균으로 쓰는 지출액은 268만 원입니다. 그냥 적당히 쓰는 게 아닙니다. 의식주와 병원비, 통신비와 교통비, 자녀 용돈, 경조사비까지 꼭 필요한 생활비만 정리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덜 써. 아끼면 충분해. 나중에 생각하자라고요.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예상보다 훨씬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2년, 3년 뒤에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지출은 현실이고 노후는 그 현실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0대 부부가 왜 매달 268만 원을 쓰는지, 그 돈은 어디서 줄줄 새고 있는지, 그리고 이 지출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준비하지 않은 내일이 됩니다.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첫째, 268만 원이 어디서 나갈까? 어떻게 매달 268만 원씩이나 써요? 우린 그렇게 안 쓰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항목별로 차근히 뜯어보면 268만 원이라는 숫자는 과장도 낭비도 아닌 한국 60대 부부의 현실적인 생활 비용입니다. 268만 원이란 돈은 어디서 어떻게 줄줄 새고 있는 걸까요? 1. 주거비 사는 곳을 지키는 데 드는 값. 60대에 접어들면 대부분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통계는 다릅니다. 국내 60대 가구 중 약 35%는 무주택자이며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월세로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월세 40만 원, 관리비 15만 원, 도시가스 전기수도 12만 원, 총 67만 원. 이것만으로도 벌써 6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폭탄,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 등은 계절에 따라 80만 원까지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가에 살고 있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보일러, 세탁기, 냉장고, 싱크대 고장 같은 예상 못한 주거 관련 유지보수 비용은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50만 원이 넘는 목돈으로 튀어나옵니다. 2. 식비 먹고 사는 일은 멈출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비를 줄이려 애쓰지만 60대 이후 식비는 건강과 직결되는 지출입니다. 하루 2끼 곱하기 2는 60끼, 평균 한 끼 6,000원 곱하기 60은 36만 원, 간식, 음료, 외식 포함 시 최소 45만 원, 그리고 만성질환자용 식단,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포함하면 한 달 평균 식비는 약 55에서 60만 원에 달합니다. 절약한다고 해도 싼 음식 건강 악화, 병원비 증가라는 악순환을 겪게 되므로 이 항목은 줄이기보다 조절이 필요한 지출입니다. 3. 통신비, 교통비 생활의 숨은 기본. 스마트폰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카카오톡, 은행 앱, 병원 예약, 택시 호출, 건강보험 청구까지 모든 생활은 휴대폰에서 시작됩니다. 휴대폰 요금 2인 12만 원, 인터넷 TV 요금 3만 원, 교통비 버스 지하철 택시 월 평균 12만 원, 총합 약 27만 원. 또한 차량 보유 시 자동차 보험료, 주유비, 정비 비용까지 포함하면 한 달 평균 40만 원이 넘기도 합니다. 4. 병원비, 나이 들수록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출. 60대부터는 의료비가 생활비의 큰 축이 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자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고 의사에게 계속 약 드셔야 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매달 정기 지출로 고정됩니다. 진료비, 약값 2인 기준 10에서 15만 원, 치과, 안과, 한방병원 등 추가 진료비 5에서 10만 원, 건강검진, MRI도 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한 번에 수십만 원,
월 평균 병원 관련 지출 약 25만 원. 어떤 달은 감기약 5천 원이면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달은 도수치료 1회로 8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 지출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5. 자녀 손주 관련 지출 안 쓴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나갑니다. 자녀 결혼식 축의금, 손주 돌잔치, 병원비 대신 지불, 조성가정 지원, 생활비 간접 지원.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돈 줬다고 말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60대 부모의 70%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돕고 있다고 답합니다. 적게는 한 달에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이건 선택이 아니라 심리적 책임감에서 오는 지출입니다. 총 정리 268만 원. 어디서 나갔는지 보이시나요? 주거비 67만 원, 식비 55만 원, 통신교통비 17만 원, 병원 건강관리 25만 원, 자녀 손주 지출 30만 원, 기타 경조사 약값 등 60만 원, 총합 264만 원. 큰 돈을 쓴 기억은 없지만 매일 조금씩 나가는 돈이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둘째,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국민연금은 나오잖아요? 한 달에 60만 원 넘게 받는다는데 그걸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지출의 절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 사실을 퇴직 이후 1에서 2년 안에 체감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2만 원 개인 기준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령하고 있다면 합산 약 124만에서 13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한 달 고정 수입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60대 부부의 평균 지출은 약 268만 원입니다. 즉 매달 134만 원의 적자가 나는 셈입니다. 이 적자는 어디서 메우나요? 대부분의 부부는 은퇴 후 초기 몇 년간 퇴직금, 저축, 전세금 등을 조금씩 꺼내 쓰며 이 적자를 메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패턴이 지속되면 5에서 7년 사이에 자산이 급속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5년 동안 매달 134만 원 적자면 연간 1,608만 원 곱하기 5년 은 8,040만 원 소진. 은퇴 당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어느새 통장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연금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산을 팔게 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적금을 깨거나 연금보험 해약 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소득원이 아닌 생존자금으로 자산이 바뀌는 구조.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외식을 줄이고 친구와의 모임을 끊고 병원 진료도 미루고 결과적으로 고립과 건강 악화, 심리적 불안이 증가, 심리적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돈이 없으니 아무것도 못해. 살면 뭐하나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가장 큰 위험은 돈이 아니라 의욕 상실. 실제 사례 국민연금 수급만으로 살아가는 부부. 남편 68세, 아내 64세. 국민연금 월 합계 약 132만 원. 자녀 둘 모두 독립, 손주 돌봄 요청 잦음. 월 고정 지출 실제 245만 원. 적자 매달 평균 113만 원. 처음 2년간은 퇴직금으로 커버했지만 3년 차부터 생활 수준을 급격히 낮춰야 했습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전환, 외식 5회월 1회월, 보험 해약, 병원 진료 간격 늘리기, 손주 용돈 중단. 이게 사는 건가 싶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다가 아니라 버틸 힘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나? 설계 자체가 최저 수준 기반.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생계보조용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엔 한계가 있음.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함. 10년 전 60만 원, 지금 60만 원. 특히 의료, 식비, 주거비는 지속적으로 상승. 건강 악화로 인한 돌발 지출 미반영. 수급액은 일정하지만 지출은 급변할 수 있음. 치과, 한방치료, MRI 등 비급여 항목이 부담. 수령 개시 시점이 늦어짐. 현재 수령 시장 나이 63세, 곧 65세까지 상향 예정. 수급 공백 기간 동안 자산만 줄어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1. 국민연금을 기본 베이스로 인식하기. 전체 생활비 중 40에서 50%만 커버하는 수단으로 보기. 2. 추가 소득원 마련 필수. 근로소득, 임대수익, 소액 창업, 유튜브 블로그 등 가벼운 활동이라도 연결 필요. 3. 소비 구조를 바꾸는 설계. 전략보다 중요한 건 지출 우선순위 조정. 고정비 구조 변경, 보험 리모델링, 차량 정리, 주거 공간 축소 등. 4. 예상 수명까지의 적자 총액 계산하기. 단순히 버틸 수 있을까? 가 아닌 85세까지 이 지출 구조면 총 얼마가 부족할까? 를 미리 산출.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줄입니다. 하지만 그 줄 하나에만 의지해서는 268만 원짜리 현실을 끝까지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점검하세요. 국민연금 수입이 당신의 전체 지출 중 몇 퍼센트를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나머지는 무엇으로 어떻게 메우고 있는지. 노후는 절대 숫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전략을 세워야 그 숫자가 삶이 되는 통로가 됩니다. 셋째, 줄일 수 없는 고정비 방치하면 무너집니다. 이건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안 써도 되지요. 은퇴 후 전략을 말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노후 지출에서 정말 무서운 건 줄일 수 없는 비용들이 따박따박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고정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정비는 방치하는 순간 통장의 생명줄을 끊는 칼날이 됩니다. 매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가는 고정비. 은퇴 후 부부가 공통적으로 지출하는 고정비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전기, 수도, 도시가스. 평균 15만에서 20만 원. 건강보험료, 실손보험료. 2명 합산 시 평균 25만에서 35만 원. 통신비, 인터넷, TV 사용료. 2명 기준 12만에서 15만 원. 자동차 유지비, 보험, 주유, 점검 등. 차량 한 대 기준 월 25만에서 35만 원. 정기구독료 및 자동결제 항목. OTT, 음악, 클라우드, 자동원 등 소액 다수. 이 5가지를 합치면 매달 평균 80만에서 100만 원 이상이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지키기 위해 쓰는 돈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리비, 공과금은 왜 이렇게 늘어날까? 많은 60대 부부가 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비는 최근 노인 단독 가구 기준 월 평균 18만 원 이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여기에 계절마다 변동폭이 큰 전기가스 수도요금이 붙으면 겨울철에는 한 달에 25만 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항목이 지출 통제의 사각지대라는 점입니다. 줄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계속 오른다는 것.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 고정비의 덫. 은퇴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고정비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과거 재산소득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그대로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월급 300만 원, 직장 보험료 약 11만 원, 은퇴 후 무직지역 보험료 약 19에서 22만 원으로 증가. 여기에 실손보험료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60대 기준 평균 월 보험료는 약 4만 6만 원. 부부 합산 시 보험료는 월 3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이건 아프든 안 아프든 무조건 나가는 돈입니다.
차량 유지비 자율이 아닌 의존의 영역. 노년의 차량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 시장, 은행, 모임 등 이동을 위한 생존수단입니다. 그런데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세, 의무보험, 주유비, 수리비, 타이어 오일 교체 등 유지비, 합산하면 월 평균 약 30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후 차량은 고장률이 높고 수리비가 더 많이 드는 구조입니다. 차를 없애면 이동이 불편하고 유지하면 통장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가지고 있어도 문제, 없애도 불편한 노년의 딜레마입니다. 자동 결제 소액 지출이지만 누적되면 폭탄. 스마트폰 하나에 연결된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카카오 구독, 클라우드, 백신 프로그램, 앱 내 결제, 문자 후원, 자동이체, 이런 소액 정기 결제들은 1,000원에서 9,900원 수준이지만 10개만 모이면 510만 원이 넘습니다. 더구나 노년층은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불필요한 구독을 해지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정비가 위험한 진짜 이유. 고정비의 무서움은 매달 고정이라는 점에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기에 위기 상황에서 먼저 무너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실손 보험 해지, 인터넷 해지, 차량 매각, 아파트 팔고 월세 전환. 이런 선택은 대부분 이미 바닥이 났을 때에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심리적 재정적 회복이 어렵습니다. 해법은 없을까? 1. 고정비 항목 전수조사. 지금 당신 가계부의 고정비라고 분류된 항목은 몇 개인가요? 2. 보험 리모델링. 건강보험은 유지하되 실손 종신치매 보험 등은 전문가 상담 통해 정리. 3. 차량 선택 다시 보기. 자가 차량 필수인지 대중교통, 폭지택시, 공공 셔틀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 확인. 4. 구독 서비스 정리. 자동 결제 항목 목록 출력. 가족에게 해지 요청하거나 앱센터 통해 일괄 정리. 5. 고정비를 투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 검토. 예, 스마트폰 요금은 영상 교육 온라인 수익 창출로 연결 가능. 보험은 노후 장기 요양 대비로 바꾸는 식의 구조화. 고정비는 당신의 허락 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한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268만 원 중 가장 무서운 건 기억도 못한 채 나가는 비용들,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항목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줄어드는 잔고입니다. 이제 고정비와 싸울 시간이 왔습니다. 줄일 수 없다면 구조를 바꾸고 대응력을 갖춰야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부부의 돈은 둘이 아닌 하나처럼 사라진다. 당신 돈은 당신이 쓰고 내 돈은 내가 쓸게. 젊을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자 수입이 있고 생활비도 나누고 여유가 있는 삶이니까요. 하지만 은퇴 이후 부부의 돈은 사실상 하나가 됩니다. 어느 한쪽이 병원비로 30만 원을 쓰면 다른 한쪽은 장보기 예산을 줄여야 하고 외식 한 번을 줄이면 그건 둘 다의 외로움이 됩니다. 노후의 지출은 나의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으로 바뀝니다. 각자 관리는 은퇴 이후에 무너집니다. 현역 시절 부부는 각자 월급을 받으며 남편은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관리하며 분리된 경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이제는 모든 지출이 한 통장에서 나가고 국민연금, 퇴직금, 저축 등은 함께 써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부부는 하나의 경제 단위가 됩니다. 당신 돈,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 그리고 이 돈은 이제 둘이 함께 쓰는 속도로 사라집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둘의 삶이 흔들린다. 가장 현실적인 예는 바로 건강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수술을 받게 되면 병원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 교통비, 식사비, 병문안 교대, 생활 리듬 붕괴, 한 사람이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있는 상황, 즉 경제적 지출, 생활 리듬, 정서적 부담까지 모두 부부가 공유하게 됩니다.
아내가 관절 수술을 받으면 남편도 함께 병원에 다니고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자신의 건강과 소비까지 줄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위기가 둘의 지출 구조를 무너뜨리는 이유입니다. 혼자 아끼는 것은 부부 재정에 의미 없다. 내가 좀 덜 먹으면 되지. 나는 안 써도 괜찮아. 이런 마음은 참 고맙고 아름답지만 노후에는 혼자 아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 명이 아껴도 병원비는 두 명 몫으로 나가고 한 명이 외출을 줄이면 다른 한 명도 고립되고 한 명이 손주 용돈을 줄이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지출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함께 살기 때문에 지출도 전략도 감정도 함께 갑니다. 외출, 식사, 만남 지출 아닌 삶의 질. 많은 60대 부부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외식, 여행, 친구 만남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지출 항목이 아니라 정신건강 유지 비용에 가깝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집밥만 먹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사람을 안 만나면 말수 줄고 우울감 생기고 여행을 안 가면 하루하루가 복사 붙여넣기처럼 흘러갑니다. 돈이 아까워서 아끼지만 결국 건강비용, 정신과 치료비로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공동소비의 무서운 착시. 예를 들어 이런 소비들이 있습니다. 마트 갔다 왔는데 이것저것 샀어. 기저귀랑 유산균 할인하길래 한꺼번에 샀지. 이번 달은 좀 썼네. 이런 소비는 대개 누구 하나가 결정하고 두 사람이 함께 지불하는 소비입니다. 문제는 책임은 함께 나뉘지만 인식은 개인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건 당신이 산 거잖아. 그때 왜 굳이 그걸 샀어? 나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었는데. 노후 부부 갈등의 1순위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대부분 의도치 않은 공동 소비에서 비롯됩니다. 부부가 재정적으로 한 팀이 되려면 1. 공동 가계부 만들기. 수입 지출을 함께 적고 함께 확인. 쓰는 사람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필요. 2. 지출 공유 회의. 매주 혹은 격주로 이번 달 지출 괜찮았는지 이야기하기. 갈등 줄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3. 각자 소비 항목 설정. 외식비는 함께, 건강식품은 각자. 구분이 있어야 책임도 가볍고 편한. 4. 혼자 참지 않기. 남편이든 아내든 이건 너무 부담돼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하는 게 생존입니다. 부부가 함께 늙는다는 것은 서로의 건강만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의 지출, 감정, 고통까지 함께 살아내는 일입니다. 노후에는 당신이 얼마나 버느냐보다 당신이 누구와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과 돈 얘기를 시작해 보세요. 부부의 돈은 둘이 아닌 하나처럼 흐르고 하나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5째, 지금 점검해야 할 5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이제 와서 준비가 늦은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단순합니다. 지금 점검하고 지금 조정하는 것. 노후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준비가 부족했더라도 지금 바로 점검하면 무너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입니다. 지금 내 지출 구조를 뜯어봐야 합니다. 268만 원. 우리는 이 숫자가 생각보다 쉽게 도달한다는 걸 앞서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점검은 나는 매달 얼마를 어디에 쓰고 있는가? 입니다. 식비는 예상보다 많이 나가고 있지 않은가? 병원비가 정기적으로 고정비가 되었는가? 자녀와 손주 관련 지출이 예상보다 크지 않은가? 보험료가 전체 지출의 몇 %를 차지하는가? 지출 항목을 의무 지출과 선택 지출로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차피 나가는 돈으로 포장된 항목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건 매달 적자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많은 60대 부부는 국민연금이라도 있으니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130만 원이고
지출이 268만 원이라면 매달 138만 원의 적자가 생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 적자는 어디서 메우고 계신가요? 퇴직금, 정기예금, 전세보증금, 주식, 연금보험, 대출? 적자는 결국 당신의 자산을 조금씩 깎아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적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입니다. 지금처럼 쓸 경우 5년 뒤, 10년 뒤 잔고가 얼마나 남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셔야 합니다. 건강과 주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설계해야 합니다. 지출 중 가장 예측이 어려운 두 항목은 건강비, 주거비입니다. 건강은 한번 아프면 수백만 원의 지출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주거는 자산이면서도 동시에 지출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을 지금 점검하세요.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관리비, 수리비는 부담 가능한가? 병원 진료, 정기약 처방, 간병 등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가? 둘 중 한 사람이 장기 입원하거나 요양원에 가게 되면 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요양보험 가입 여부, 집을 월세로 돌리는 시기와 방식, 간병인을 써야 할 경우의 예산. 같은 항목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갑작스러운 지출이 통장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금전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많은 60대 부모가 자식이 어려우니 도와야지 하며 돈을 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움을 주면서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잔고는 줄고 자신은 불안해지고 자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줄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점검할 것은 나는 자녀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지속 가능한지, 단발성인지, 감정적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시 우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까지만 도와줄게. 우리가 건강해야 너희도 편하니까 무리하지 않을게. 이런 현실 기반의 대화가 지금 꼭 필요합니다. 당신이 의지할 사람, 시스템, 제도는 무엇인가요? 60대 이후 정말 중요한 건 돈보다도 의지할 기반입니다. 1. 복지 혜택은 잘 활용하고 있는가?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보건소 무료검진 등. 2. 위급 상황 시 도움을 청할 사람은 누구인가? 자녀, 형제 자매, 이웃, 복지센터? 3. 나 대신 행정처리나 병원 동행을 해줄 사람이 있는가? 노후에는 단순한 돈보다 움직일 수 있는 손이 더 중요합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나요? 점검만 해도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노후 준비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는 것, 예상 가능한 위기들에 미리 구조를 짜두는 것, 그게 진짜 준비입니다. 268만 원. 그 숫자 하나가 당신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떤 구조로,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가는지를 모를 때 진짜 위기는 시작됩니다. 오늘 지출표 한 장부터 꺼내보세요. 거기서 당신의 노후가 보일 겁니다. 60대 부부, 한 달 평균 지출 268만 원.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진짜 무서운 건 줄이지 못하는 지출, 예측 못한 고정비, 그리고 둘이 함께 무너지는 통장 구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1. 실제 지출 구조 분석, 2. 국민연금의 한계, 3. 고정비의 위험, 4. 부부 소비의 착시, 5. 그리고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5가지를 통해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놓치면 5년 안에 통장이 텅 빌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지출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그리고 노후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 노후의 길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면 남은 인생은 다릅니다.